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유승민 전 의원과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예, 지난 26일에 국토위 현안 질의가 아주 뜨거웠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네. 좀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가 핵심 논란이든가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예. 가장 핵심은 아무 근거도 없이 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게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예, 그 근거라는 게 결국은 원안을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그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경제성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그 타당성,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에 경제성 분석을 해서 비시를 해보니까 예타보다 이 안이 낫더라 이렇게 해서 안을 바꿔야 되는데 예. 그거 없이 이 변경안이라는 걸 불쑥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나 용역회사가 변경안이 더 낫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로만 주장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게 드러난 게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원래 아니 그 왜 대통령 처가 땅에 있는 그쪽 강상면 쪽으로 노선을 옮겼느냐 이거였는데 누가 왜 옮겼느냐가 문제인데 그 그렇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는 게 드러난 거죠. 그 국토부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용역회사가 이렇게 공고를 했다. 용역회사가 용역을 시작한 지 뭐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착수보고라는 걸 했는데 예, 착수보고. 그게 지난해 5월이에요. 예. 착수보고라는 걸 했는데 착수보고에서 바로 그 변경안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 용역회사가 아무 비시 근거도 없이 그래 한 게 지난 1년 동안 그 이 편익 비용 분석, 경제성 분석이라는 그게 없었어요. 그 없었던 게 그냥 이번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국토부나 용역회사가 이 안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원희룡 장관이 뭐 유튜브 일타 강의를 하면서 이게 더 낫다고 주장한 게 전부 다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저런 말을 했구나. 이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KDI에서 없죠. 예타를 했는데 용역회사에 갑자기 이렇게 변경안이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 예타를 한 노선이 예. 마지막 타당성 조사에 가서 수정될 수는 있어요. 예. 수정될 수는 있는데 수정되려면 예. 그게 뭐 시점, 종점을 바꾸든 노선을 약간 틀든 이 수정될 수는 있는데 수정하려면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근거 없이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가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한 것 같고 저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추정을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예, 저도 모르겠는 게 그게 뭐 특혜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조사를 해봐야 된다. 예, 근데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예. 왜 아무도 근거도 없이 국토부나 용역회사가 이 안이 더 낫습니다라고 주장했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국정조사는 규명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 저는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국토부나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전부 다 이게 아무 의혹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의혹이 없는 걸 밝히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깨끗하게 받고 그리고 국정조사해서 모든 증인 참고인 다 채택해 가지고 예. 누가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이 안을 바꿨느냐 이거 우리 조사해 보자.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진실대로 다 밝히자. 예. 그게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단 뭐 백자 선언했다가 지금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재개하자 이쪽으로 바꿨는데 뭔가 스탠스를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계속 장관이 오락가락 하는데 예. 노선검증위원회라는 거를 국회에서 여야가 예. 정치권에서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뭐 자꾸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할 일하고 행정부가 할 일을 계속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노선을 결정을 하고 뭐 또 근거를 가지고 수정하고 하는 거는 국토부 행정부가 할 일이에요. 예. 국회는 뭘 하느냐. 국회는 그게 정말 정당한 근거를 갖고 그렇게 국책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국회 역할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정치권에서 여야 뭐 동수로 하든 의석 배분으로 하든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국회가 물론 여야가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문가를 파견해 가지고 네.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 그게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선을 정하는 거는 이건 행정부가 책임지고 할 일이고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윤희룡 장관이 노선검증위원회를 하자는 거는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책임 떠넘기기. 국회가 할 거하고 행정부 할 거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꼼수다. 예. 이거는 나중에 책임을 같이 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뭐 그 행정부가 그대로 일을 처리해서 뭐 변경안대로 한다면 강상면대로 한다면 직권남용의 혐의가 나중에라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근거 없이 하면 예.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원장관이 저는 이 문제 해법이 저는 원칙을 두 가지로 지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양평고속도로는 예탈 통과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라는 원칙 하나. 예. 두 번째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한다라는 원칙 하나.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재추진한다라는 어떻게 추진할 거냐. 예. 이미 국토부가 용역을 준 그 민간 용역회사라는 거는 그거는 동해라는 거하고 뭐 경동이라는 예. 그 회사들은 착수 보고 때부터 근거도 없이 변경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어요. 예.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누차 강조한 타당성 재조사라는 겁니다. 국회가 의결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국회는 그걸 감시하면 되는 겁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공신력 있는 기관, 예컨대 KDI든 예. 뭐 국토연구원이든 예.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맡겨서 이걸 추진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는 저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신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진상규명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건 국정조사를 밝히면 되죠. 이거를 선후관계를 혼돈할 필요도 없어요. 국정조사는 그대로 하되 예. 이 노선을 추진하는 거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계속 사업이 굴러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같이 가는 거네요. 그냥 저는 국정조사.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장관이 이렇게 하는 게 원장관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걸까요? 말이 몇 번 바뀌잖아요. 예. 뭐 처음에는 완전히 백지화했다가 지금은 또 뭐 어제 보니까 뭐 수혜자인 양평 군민이 원하면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이 뭐 12만인가 그런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양평 군민만 수혜자가 아니죠. 그렇죠.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많고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죠. 강원도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뭐 양평 군민들 의사를 물어보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시라 원장관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싸우려고 그러는데 원장관이 지금 입장은 민주당이 사과 안 하고 민주당의 뭐 정치적 오물이라는 건 국토부가 오물을 뿌린 거죠. 정치적 오물을 치우지 않으면 어쩌고 날파리 선동이다 가짜뉴스다 자꾸 이러는데 계속 원장관이 저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는 대통령께서 장관을 경질을 하더라도 예. 이거는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대통령실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정의당에서는 아예 그냥 그러면 토지 백지 신탁을 하든지 뭐 토지 백지 신탁 좋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도 공약했고요. 예. 원희룡 장관도 평소에 소신이 토지 신탁이에요. 예. 백지 신탁이에요. 주식을 백지 신탁하는데 토지나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백지 신탁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게 법이 완전히 만들어 놓고 형해화되지 않으려면 완전히 뭐 없는 법하고 똑같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백지 신탁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이해 충돌을 어떻게 피하는지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배제를 하는지 그런 걸 잘 따져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예. 이걸 우리 정치권에 도입하는 거 우리 공직자들한테 도입하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 땅도 아니고 처가의 땅이고 처의 땅도 아니고 처의 땅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처의 땅도 있잖아요. 예. 그 일가의 뭐 오빠의 땅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걸 다 뭐 백지 신탁을 하라고 하면 그 안에서 하겠느냐. 그 가족들이. 부동산 백지 신탁이라는 거는 대통령 일가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겠죠. 예. 그거는 모든 국회의원, 모든 고위공직자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지 무슨 부동산 백지 신탁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만을 위한 예. 법이 될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되는 땅 또 전국에 있는 여러 땅들 예. 그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부부가 공동의 재산으로 신고한 땅이고요. 예. 그게 일부 있는 거고 또 처가 땅은 당연히 대통령 친인척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민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뭐 예컨대 부동산 백지 신탁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 처가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장모의 법정 구속도 있었고 그 풍수지리가 관상가 백재권 씨가 관저 선정 과정에서 이제 방문을 했다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됐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안 내놨단 말이죠. 이 상황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네. 대통령 장모가 징역형의 법정 구속까지 되고 예. 그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틀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모는 그냥 사기당한 피해자다. 예. 장모가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선 과정에서 그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뭐 요즘 이야기하는 처가 리스크라는 게 전부 다 그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너무 막 뭐랄까요. 이 선택적인 침묵을 하고 계세요.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고 선택적인 침묵을 하고 입을 꾹 닫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좀 국민들한테 정말 면목 없다. 대선 과정에서 나도 몰랐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불법이 드러났으니까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이런 불법이나 부패는 정말 성역 없이 절대 없도록 하고 성역 없이 수사받도록 하겠다. 법의 뭐 처단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게 이상하고요. 또 그 풍수 예. 관상 백재권 보시는 씨. 분이 예. 그거 어떻게 대통령 관제라는 중요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말 보안시설을 정하는데 그 풍수 관상 보는 이런 분들 뭐 역술 뭐 주술 무속 이런 분들은 좀 정말 얼씬도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처음에 그냥 천공이 아니다라는 데만 대통령실이 집착을 해가지고 천공 아니다라는 걸로 그 누군가요? 그 두 분을 뭡니까 고소를 했잖아요. 예. 그죠? 구승찬 전 대변인. 예. 예. 국방부 전 대변인하고 예. 또 전 국회의원 예. 한 분하고 두 분을 고소를 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실이. 근데 나중에 드러난 거 보니까 풍수관상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소한 거 자체도 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알고 고소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이 모든 거를 좀 공명정대하게 좀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저 차제에 저는 늘 왜 특별감찰관 안 하냐. 특별감찰관. 박근혜 예. 정부 말기에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있다가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만두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말기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지금은 2년째 되는데 그랬네요. 법에 있는 특별감찰관을 계속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문재인 대통령도 할 말 하나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뭐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죠. 예.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고 또 그 대통령 영부인의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공식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고 해서 모든 거를 투명하게 하고 대통령 친인척들도 대통령실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항시 받는 그런 체제로 가야죠. 그 아까 백재권 씨 관련해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3년에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할 때 자문위원 중에 풍수 전문가도 있었다.
여당 노무현 정부 쪽에서는. 때 예. 신행정 수도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세종시 아닙니까? 예. 행복도시. 아니 세종시 하면서 그 당시 20년 전이에요. 예. 노무현 정부 때 풍수 뭐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가문위원 것도 중에 있었다. 아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그것도 잘못된 얘기죠. 그 20년 전에 잘못된 얘기를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에서 했으니까 지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 거면 정권을 왜 교체합니까? 예.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그 교사. 예. 이거는 좀 구제적인 일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제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젊은 교사의 이 안타까운 죽음 이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일단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는 여야가 진짜 서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악용하지 말고 예. 아 정말 무슨 일이 우리 교실에서 우리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비극이 발생하느냐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아동학대법을 개정하자. 예. 아동학대법에 교원들의 교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지도까지도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면 그걸 개정하자는 거는 엊그제 보니까 교육부 장관이나 또 서울시 교육감이나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다 동의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좋아요. 지금 문제가 남은 게 아동인권 조례라는 건데요. 학교에서. 아동인권 조례도 저는 거기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지도를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는 아동인권 조례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법이 교육기본법이 있고 초중등 교육법이 있고 조례라는 거는 각 그 자치단체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또 각 지방의회가 하는 거고요. 조례라는 거는 교육법과 시행령의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아동학대법은 물론이고요. 교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해서 저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 교육법 거기에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거, 권한과 책임과 관련된 거를 좀 명료하게 하고 거기에서 학교 일선의 어떤 교실에서 일어나는 게 정말 투명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말 교사들의 인권이나 생존권이 이런 게 좀 보장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야당 시민단체 뭐 특히 이제 언론 관련 협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가장 큰 건 학폭도 학폭이지만 그 학폭 논란 말고도 이명박 정부 때 언론 장악 관련된 문건들이 나왔고 거기에 예.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건이 있어서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걸. 저는 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동관이라는 그런 그분을 예. 굳이 방통위원장 임명하려는 거는 지금 KBS, MBC, YTN 이런 뭐 공영방송 특히 방송 전반을 저는 장악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언론의 자유가 우리 세상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점에서 제일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 김대중 정권 이전에는 보수 정권이 계속 집권을 했으니까요. 언론이 뭐 장악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어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또 공영방송 장악했습니다. 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 공영방송의 어떤 지배구조, 공영방송의 경영 지배를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되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을 박근혜 정부 말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이 발의해가지고 했는데 자기들 집권하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여야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서로 입장을 바꾸는 거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영방송이 뭐 진보 정권이 장을 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역사에 남을 그런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에 방송을 바꾸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진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밝히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번에 MBC, KBS가 과거의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바꾸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말 그 구성원들이 원하고 공영방송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장, 그런 임원들,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보내는 거는 그거는 뭐 KBS, MBC 사장이 이제 바꿀 거고 방송을 장악해 가지고 정권의 나팔수,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그 방송을 만들고 나서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아들 학폭 논란 같은 거는 예. 그거는 어느 방통위원장 아니라 어느 공직자든 예. 아들이 학폭에 아빠가 뭐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면 그건 자격이 없죠. 예. 근데 이제 방통위원장 이 문제는 MB 정권 때 이동관 홍보특보였나요? 그분이 뭘 했느냐. 그걸 뭐 인사청문회에서 따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막 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총선에 이제 효용성이 있느냐, 도움이 되느냐,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느냐. 역사로부터 배워야죠. 예. 과거 정권이 공영 방송을 장악해 가지고 그래 하면 국민들이 그러면 방송에서 뭐라 그러면 그걸 다 믿고 그렇게 바보 같은 국민들이냐? 아니거든요. 방송을 아무리 열심히 장악해도 뭐 대선에서 다 지고 총선도 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만큼 이렇게 뚫어보시는 거예요. MBC, KBS가 진짜 정권이 하수인 나팔수가 돼가지고 편파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게 MBC, KBS 시청률에 다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건 철학의 문제고 민주주의 문제인데 그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시면 언론의 자유 또 특히 뭐 이동관 그 내정자가 영국의 BBC, 일본의 NHK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이 양반이 지금 방송 장악하러 오는 사람이 무슨 영국의 BBC고 일본의 NHK냐. 진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면 저렇게 지명을 안 했겠죠.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아직 된 거 아니잖아요. 예. 이 순간이라도 공영방송 한국의 공영방송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 예. 마지막 모든 걸 그냥 장악하고 탱크로 밀듯이 그냥 밀고 나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뭐 안 듣겠지만 드리고 싶어요. 아직 저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아직이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국민의힘 소속이셨고. 저는 보수 정당에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강도가 높게 비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정부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정치를 24년째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이 어떻게 하느냐가 나라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늘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 제 비판의 상당 부분은 정책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카르텔 이야기를 자꾸 하고 반카르텔 정부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시민단체 보조금이고 무슨 노조고 또 뭐 학원이고 그 좋아요. 그거는 검찰 경찰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문제, 교육부한테 맡겨놓으면 될 문제잖아요. 뭐 고용노동부한테 맡겨놓으면 될 문제고.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시대와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에 대통령으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를 자각하고 그거를 행동에 옮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지금 작년에 출산율이 0.78이고 올해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5월 달 출생아 수가 19,000명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24만 명도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또 3대 개혁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안 하고 있고 지금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카르텔이라고 지적하고 때려잡는 것만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진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어렵지만 해야 되는 그 시대의 개혁을 왜 안 하느냐. 저의 비판은 대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저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하시는데 저 비판하는 거 좋아요. 뭐 그분들 저 비판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오히려 반성하고 고쳐야죠. 근데 저를 비판하실 그런 정말 정성이 있으시면
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이 이 막중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좀 반성하고 그런 비판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판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 가뜩이나 허약한 지지층이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승민을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시장은 지적을 한 건데. 아유, 그 양반에 대해서 제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또 물으시네요. 네. 근데 그 양반은 홍 시장 저 경북 예천 영주 봉화 여기에서 수해가 나서 정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이러고 있는데 대구시장이라는 분이 대구 경북은 한 그거예요. 한 뿌리예요. 그렇죠. 네. 아니, 저도 뭐 고향이 경북 영주고 네. 애가 안동이고 대구 가면 대부분 경북에서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대구 와가지고 학교 다니고 다 한 뿌리예요. 그런데 거기 대구시장이 수해 때 그래 골프를 치놓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입 다물고 반성하고 있어야지. 거기다가 무슨 자기는 뭐 이런 데다고 내가 기죽고 사과할 줄 아냐 그러다가 네. 뭐 또 며칠 만에 꼬리를 내리고 그러다가 또 억울한지 무슨 과하지역 예. 과하지역 예. 한신 그 뭐 가랭이 밑에 모욕감을 예. 그랬다가 또 뭐 몇 시간 만에 페북 글을 내리고 그러고 윤리위 뭐 평소에 수해 봉사활동도 안 가시던 분이 갑자기 수해 봉사활동을 제가 그분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우리 정치인의 신뢰성 이런 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분 말씀이 너무 오락가락하세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너무 오락가락하시고 그분이 뭐 겉으로 되게 센 척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외유내강이 아니고 외강. 뭐 내유외강 같은 그런 분이고 예.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그래 제발 좀 잘못하였으면 좀 그분이야말로 입국닷 입국닷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 왜 저를 끌어들입니까? 예. 그 언론에 아직도 관심은 의원님의 어떤 무소속 출마 또는 신당 창당 아마도 언론은 국민의힘 출마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자유롭게 정말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제발 잘하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뭐 그런 게 워낙 뭐 찍혀가지고 뭐 저한테 공천 주겠습니까? 그 저는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데 정치가 잘 된다는 거는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게 바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고 총선입니다. 그 내년 총선이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국민의힘 이 양극단의 사생길단식의 아무 비생산적인 이 정치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하신다면 이번 총선이라는 게 사람을 바꾸는 계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백지 상태에서 고민한다는 거는 제가 미약하지만 제가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그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